이번 태풍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규입니다. 자, 이번 6호 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큰데요. 네. 자, 이번 태풍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계속 지금 보도가 됐듯이 지금 태풍의 반경이 350km니까요. 네. 지금 직경으로 이야기하면 약 70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지금 삼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태풍의 강도도 강하기 때문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는 이 태풍을 대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날이 밝으면 생각보다 폭우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준비했었던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절대 가면 안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지자체나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위험한 곳에 뭐 나가서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의 또 안전도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가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그 노약자 어떤 어르신 분들하고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안부도 전하고 또 안전에 대한 소통도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해 흰남노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과거 태풍과 비교했을 때 이번 태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태풍의 특징은 과거의 태풍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더 두드러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태풍 역사상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정말 갈짓자거든요. 네. 한문의 갈짓자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기상청에 과거 그 태풍을 봤거든요. 그래서 1977년부터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 70개 중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이번 태풍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을 하고 예상도 못할 수 있는 태풍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후 이변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태풍이 직진성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런 늦다는 얘기는 지금 해수면의 온도를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세력이 강화된다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보통 이제 직진성이 아니고 좌로 갔다가 타원형으로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요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고기압이나 지금 이런 것도 또 편서풍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직 직진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태풍이었다라고 해서 세력도 크고요. 그래서 네.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안가에 살고 계신 분 또 어민들은 어떤 걸 대비해야 됩니까? 네, 해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안가는 평상시에도 파도로 인해서 어떤 그 도로가 유실될 그 위험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파도가 더 세기 때문에 도로 유실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태풍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의 눈은 굉장히 기압이 낮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눈이 해안가를 지나가면은 파도가 더 높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 태풍의 눈이 해안선을 통과하는데 만조와 겹친다면은 거의 해일 수준의 태풍이 오거든요. 작년에 흰남도 태풍이 왔었을 때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많이 차서 7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가 바로 그 태풍의 만조 시기와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 타이밍에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해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태풍의 눈과 만조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미 얼마 전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적지 않아요. 네. 자, 아직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 산사태 피해 같은 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 복구가 되지 않는 곳에 또 있는데 거기에 또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2차적으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가 나서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 이 토질에 이 간극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 앞전에 폭우가 왔었을 때 수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화도가 100%라고 했거든요. 수분이 토질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랐다 하지만 그래도 70~80% 남았는데 다시 이제 태풍이 오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빗물의 무게가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우리가 보통 1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그만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산사태를 지나가는데 보면은 산사태 나는 곳에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보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사고 일보 직전에 산사태 지역에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무게가 있고요. 또 차에 또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이번에는 지금 태풍이 굉장히 위력으로 굉장히 큰 힘으로 또 산 그 위험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간다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있겠고 그 주민들이 있었으면 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